자, 이번 시간에는 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시차라는 개념이 생기는 이유부터 볼게요. 일단 어떤 사람이 A라는 위치에서 봤을 때는 중심에 있는 새가 이 A' 위치에서 보이게 되는데 B라는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B' 위치에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관측자가 같은 물체를 관측할 때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가 시차이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각도가 시차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차는 물체와 관측자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면은 커지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각도가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랑 시차는 반비례하겠죠. 그리고 이 시차를 우주 단위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고 있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딱히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A라는 별을 봤을 때 이렇게 멀리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위치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A라는 별을 봤지만 위치가 많이 달라 보이겠죠.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 보이는구나 정도만 일단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연주시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해서 측정한 시차의 2분의 1이다.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있죠. 1년에 한 바퀴를 도는데 6개월을 돌게 되면 반 바퀴를 돌게 되는 거고 그림에서의 E1 위치에서부터 E2까지의 위치로 가는데 6개월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한 시차의 2분의 1이 연주시차이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별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지면 연주시차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랑 연주시차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지구랑 별까지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 거니까 이런 걸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연주시차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해요. 지금 이 작은 따옴표가 두 개 있는 1초라는 단위는 연주시차의 차이가 매우 미세하게 바뀌기 때문에 작은 단위를 쓰는 건데 각도를 나타낼 때 쓰는 1도에 3600분의 1을 해주면은 1초가 돼요. 아주 미세한 각도의 차이로 엄청나게 많은 거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단위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연주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주로 이용돼요. 거의 100파섹 이내의 거리에 있는 별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왜냐면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연주시차가 매우 작게 측정돼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관측자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출하는 빛의 양이 많은 별일수록 밝게 보이겠죠. 그런데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을 때에는 별까지의 거리가 중요하겠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게 보인다. 그래서 방출하는 빛의 양이 같을 때 거리가 1에서 2배가 되면 빛은 4분의 1배가 되고 3배가 되면 빛은 9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별의 밝기와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랑 반비례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별의 밝기 표시를 볼게요.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급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밝고 클수록 어둡겠죠. 그리고 각 등급 사이의 밝기를 가진 별의 등급은 소수점을 이용해서 나타냈다. 예를 들어서 2.1등급 아니면 2.2등급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약 100배가 밝다. 그래서 1등급 차이마다 약 2.5배의 밝기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6등급과 1등급의 밝기 차이는 100배가 나고 각각 하나의 등급 길이는 이제 2.5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볼게요.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밝기를 나타낸 거다. 별까지의 거리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급이 작을수록 밝게 보인다. 다음으로 절대 등급은 별이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등급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이죠.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예시를 보면 태양은 겉보기 등급이 엄청나게 낮죠. 그런데 절대 등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럼 다른 별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되게 밝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데네브라는 별을 보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8.7로 엄청나게 낮아요. 그런데
우리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은 1.3이다. 그렇게 낮진 않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등급과 거리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아까 전에 절대 등급의 기준으로 쓰는 게 10파섹의 거리에 둔 다음에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같으면 이 별은 실제로 10파섹의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0이 된다면 얘는 10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인 A를 볼게요. 얘는 지구에서 보면은 겉보기에는 더 밝아 보이겠죠. 왜냐면 가까우니까. 근데 절대 등급을 알기 위해서 10파섹에다가 갖다 두면은 더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더 어두워 보이니까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을 하면은 0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이제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그럼 반대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0보다 크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에 대해서 볼게요. 별의 색깔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별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오른쪽에 베텔게우스라는 애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 리겔이라는 애는 푸른색을 띠고 있죠. 그럼 베텔게우스는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붉은색이고 리겔은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를 알기 위해서는 별의 색깔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표면 온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청색이 가장 높고 적색이 가장 낮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은하는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집단이다. 물론 수많은 별뿐만이 아니라 행성, 위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이다. 근데 은하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커서 태양계는 이 중에 극히 일부죠. 그리고 모양으로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 지금 중앙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은하 중심이 막대 나선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선팔이 막 이렇게 휘감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른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30kps이다. 30kps는 3만 파섹을 뜻하겠죠. 그리고 이는 10만 광년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는 별이 약 2천억 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냐?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8.5kpsec 정도 떨어진 나선팔에 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은하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으로는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우리 은하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하수를 볼게요. 은하수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띠인데 이 띠는 사실 무수히 많은 별이 모여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을 보았을 때 가장 넓고 뚜렷하게 보인다. 외부 은하는 관측하기에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봐야 되니까 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폭이 가장 두껍고 밝게 보이는데 겨울철에는 조금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그림 중에 왼쪽이 여름철이고 오른쪽이 겨울철이에요. 왼쪽 그림이 좀 더 두껍고 잘 보이죠? 이 이유는 우리 은하에 어떤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성단과 성운에 대해서 볼게요. 성단은 수많은 별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있는 집단이다. 그리고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을 나뉘는데 산계성단은 산계라는 뜻이 조금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상은 조금 모여있는 거예요. 구의 형태로 모여있다. 그래서 산계성단은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 성단이다. 그리고 구상성단은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이다. 그리고 산계성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가 조금 어린 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별들이 많은 산계성단은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구상성단은 나이가 많아서 온도가 좀 낮은 편이죠. 왜냐면 별은 나이가 들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색깔의 차이도 온도가 높은 산계성단은 파란색이고 온도가 낮은 구상성단은 붉은색이다. 그리고 산계성단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고 구상성단은 중심부에 있고 또 은하 원반을 둘러싼 구형의 공간에 많이 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구상성단은 은하 핵 쪽에 중심부에 많이 분포하고
이런 구형의 공간 안에서도 분포하는데 산계성단은 나선 8쪽에 많이 있는 편이다 라는 걸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성운을 볼게요. 성운은 기체나 먼지 같은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이다. 일단 방출성운이 있는데 방출성운은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요. 그러면서 가열이 되면서 빛을 내게 되는 성운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을 띈다. 다음으로 반사성운은 또 성간 물질들이 주변 별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밝게 보인다. 그리고 주로 파란색을 띈다. 마지막으로 암흑성운은 이 성간 물질들이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게 된다. 빛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을 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외부 은하를 볼게요. 외부 은하는 말 그대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이다. 그리고 허블이 분류를 했다. 일단 타원 은하, 말 그대로 타원처럼 좀 생겼고 나선팔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형도 있고 타원체 모양도 있다. 다음으로 나선 은하, 나선팔이 존재하는 은하들인데 정상 나선 은하는 둥근 형태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를 중심으로 나선팔들이 막 휘어져 나온 모양이다.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 우리 은하가 이런 식이죠. 막대 구조의 끝에서 이렇게 나선팔이 나와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모양이 없는 불규칙 은하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볼게요. 우주는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외부 은하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공간이다. 그런데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알아냈어요.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은하들이 계속 멀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낸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3개의 은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별 표시의 은하가 단순히 이동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동만 했다면 밑에 있는 검정색 점과 빨간색 체크 표시 얘네로부터 이동하는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체크 표시의 은하가 검은색보다 파란색으로부터 훨씬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파란색 별이 단순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전체적인 부분이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공간 하나하나가 다 양옆으로 조금씩 팽창이 돼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봐도 항상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멀리 있으면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더 멀리 빨리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허블이 알아냈다.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게 되면 우주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면서 뜨거워지고 우주의 처음 상태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우주는 처음에는 되게 작았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에너지와 물질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간만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간만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온도는 낮아질 거고 밀도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고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한 점으로 우주가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인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됐는데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계속 팽창하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대폭발 이후에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낮아져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고 온도가 낮아져서 이게 막 만들어졌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분포를 보이게 됐고 현재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럼 계속해서 팽창하니까 온도는 낮아질 거고 밀도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